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 두 분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밖에 눈이 좀 많이 오죠? 네. 눈이 펄펄 아름답게 예. 윤석열의 파면을 앞당기는 듯한. 그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네. 3월인데 3월 중하순인데 네. 눈이 저렇게 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지금 수도권 또 대설 특보 이런 게 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길이 좀 미끄럽더라고요. 네. 눈 구경하다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헌재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똑같은 질문이긴 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저는요. 네. 8대0 전원 합의가 되었는데 네. 저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8대0 전원 합의. 네. 그런데 문구 조정과 일정 부분의 어떤 증거 채택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문구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명백히 없다라는 네. 어떤 결정문이 있으면 야 이건 좀 수위를 좀 낮추자. 그러니까 헌법 수호의 의지가 부족하다로 좀 고치면 안 되냐 뭐 예를 이런 들어서? 정도의 문구 조정. 예를 들어서요. 예, 예를 들어서 예. 또 두 번째로 이제 뭐 곽종근이라든가 아니면 홍장원의 메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로 이것을 채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연됐다고 해서 뺄 것이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네. 것이 제가 볼 때 첫 번째 시나리오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7대1 상황. 7대1. 그러니까 뭐 7명은 인용, 1명은 기각 아니면 6대1대1 6대1대1 각하 같은 것도 포함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갑자기 이제 변수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전원 합의로 국가적 갈등을 조금 우리가 좀 완화시키자. 그래서 좀 설득하는 저는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파면되는 거에는 저는 이상이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일단 뭐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예측이라고 봐야 될 예상? 추측? 예. 네.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제 사실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절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헌재 그 테러라든지 네. 예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영배 대행을 비롯해서 헌법재판관을 살인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뭐 위장을 해가지고 가서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들도 제발 그 지난주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혹시 또 다음 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다 보면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번 주 안에 끝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실제로 14일을 예상을 하셨어요. 네. 많은 네. 또 국민들. 이유는 뭐 지난 탄핵 심판하고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 박근혜 때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하고 비해서 직접 변론에 참가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얘기들을 하면 재판관은 그 결정문에 그 다 적고 그것을 배척한 이유도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걸리는 거 아니냐. 지금 부대변인 말씀처럼 아마 그래도 그게 뭐 2, 3주 한 달 늦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수 있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될까요? 뭐 지금 뭐 일각에서 이제 수요일 날 뭐 이렇게 슬슬 얘기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이것도 다 사실 뭐 되게 근거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심지어 뭐 무슨 일각에서는 뭐 기각이 될 거다 이런 네. 식으로 확신을 하는데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 사실 없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그 한마디로 저들은 지금 온라인상에서 계속 그렇게 기세를 몰아가지고 결과에 영향을 주고 혹은 당연히 뭐 저희가 예상하듯이 8대0으로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저런 여론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아무튼 수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금 수요일 날 이제 그 언론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고지하고 나오고 금요일 날 네. 뭐
화목일 수도 있겠죠. 오늘 그렇죠. 눈도 오는데. 네. 근데 저는 어제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의 지인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지인이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하고 13일 날, 3월 13일 날 원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약속을 3월 23일 이후에 보자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3일 안에는 끝난다는 거 아니냐. 아이고, 그렇기 그런 때문에 이제 얘기군요. 목요일 목금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서 그랬습니다. 네. 실명 안 밝히면 의미 없다. 네. 그런 얘기 나도 한다. 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18일 날 오늘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첫 변론 기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선례 따졌을 때 금요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다. 다만 저는 2, 3일 전에 예고를 했던 관례는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좀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예고를 하게 되면 또 그때부터 이제 서로 또 격렬하게 또 이렇게 갈등 상황이 긴장감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간의 어떤 보도에 따르면 그냥 오전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오후에 기습적으로 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금요일 날 예. 오전에 하고 오후에 예. 선고하고. 왜냐면 이게 뭐 원칙이 없다면서요. 네, 원칙 없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처음에 들었을 때 아유 좀 말도 안 된다 했는데 워낙 기괴한 일들이 많이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예상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계속 한덕수 총리 선고하고 그것을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 선고, 한덕수 총리 선고 뭐 같은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변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이길 바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도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던데 뭐 이재명 대표 26일 이후에 그 윤석열 선고 나와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 각자의 지금 사방에서 본인들의 바람을 담아서 지금 그런 식으로 변수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몇 달 전부터 이미 자기들이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탄핵은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윤석열 탄핵 이후를 네. 빌드업을 하고 있었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든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절차적으로든 뭐 아니면 과정에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할 텐데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차적인 거는 뭐 저도 뭐 법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일을 하는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암만 해봐도 없어 보이거든요. 절차 얘기가 각하 이런 얘기 왜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를 선고하는 거하고 그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 돌린다는 거는 뭐 국가가 그러면 6개월 동안 9개월 몇 개월 동안 정지되는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탄핵 소추됨으로써 한덕수 총리는 직무가 정지되고 네. 그다음 대행인 최상목이 대행으로서 한 거예요. 그걸 갖고 무효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자꾸 최상목 가지고 이제 네. 대대행 이런 말도 상당히 일부러 하는 소리예요. 일부러 하는 그냥 겁니다. 대행이에요. 대행입니다. 예. 네. 말씀하셨던 게 맞고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덕수를 탄핵 사유가 뭡니까? 내란에 동조하고 방조하고 그런 혐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덕수와 관련돼 가지고 탄핵 선고를 먼저 해버리면 윤석열 탄핵 심판의 예고편인 거예요. 그렇죠. 뭐 물론 그 예고편 우리가 뻔히 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말도 안 되는 논리. 한덕수 돌아오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무효다. 뭐 정계선 그다음에 뭐 조한창 다 두 명도 무효다. 뭐 이런 논리 바라는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원천적으로 무효일 때 행정위가 무효일 때 이제 원천적으로 돌리는 그런 이론이 있긴 한데 그때 행정위가 진행됐다 그러면 또 사실상 행정행위라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효화시키는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뭐 무효는 무슨 소리라 이런 주장을 하는 법률가들은 저는 나쁜 법률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법률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구별이 필요할까 싶은 정도로 네. 요새 뭐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현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1인 시위 하려고 하다가 5인 시위로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또 지도부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고요? 일단 뭐 가만히 있으면은 네. 또 사방에서 전화가 오니까 일단 뭐라도 하는 신용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치 싸움이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네. 뭐 당장 이게 나중에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냐를 봤을 때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구나. 결국엔 지금 앞장서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의원들 지역구를 보면 TK 쪽이랑 PK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가기는 싫은데 같이 이름 올리면은 또 부담스러운데 근데 또 안 하면은 압박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TK, PK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다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나중에는 다 본인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다만 이제 TKBK 쪽 지역 그 정치인들은 부담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정치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층을 자극해 놓는 게 과연 조기 대선 모드로 갔을 때 본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물론 이것도 뭐 그들이 알아서 선택한 폭탄을 끌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굳이 뭐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결국 지금 이 답답한 시기를 지나고 나면 저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튜버 뭐 각종 커뮤니티 등등에서 그동안 본인들이 그 폭탄을 끌어하는 대가를 조만간 치르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행동을 하는 것들은 전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류가 되고 싶은 겁니다. 주류가 되고 싶다. 예. 그러니까 주류라는 게 뭡니까? 몇 명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몇 명 모여 있는 것에 저희 본인들이 안 끼어 있으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본인의 자체적인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대선은 패배할 거다. 그러면은 대선에 패배하면 누가 당권을 가져가겠는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할 땐 지지율이 바닥이었는데 오히려 직무가 정지되니까 상승하다 보니까 아 여기가 주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류 안에 있어야지 나중에 공천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친윤 아니면 비윤인데 비윤들 보니까 한동훈, 유승민 세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도혁 같은 사람도 한동훈 옆에 계속 옆에 있다가 갑자기 지표 올라가지고 큰 소리 내고 그러잖아요. 네, 바뀌었죠. 윤석열, 나경원 보세요. 정치 오래 했잖아요. 인지도도 없고 지도자로 인정 안 해주잖아요. 네. 팬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올라탄 거고 거기에 또 조배숙. 원래 민주당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례대표로 국민의힘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첩자들이 가면은 더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또 간첩 막 잡고 막 그런 나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일환인데 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전 그래서 그들의 발언을 물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북한 지령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탄핵이 되면 네. 극좌들이 판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힘 다른 정치인들 특히 수도권 정치인들이나 앞에서 방송 나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봅니다. 저 동의하냐? 그리고 심지어 윤상현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탄핵은 체제 탄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체제 그 자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전체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장동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노골적으로 헌재 그리고 문영배 대행을 조롱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너도 나도 그런 쪽으로 계속 빨려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냥 뒷짐지고 여기서 그냥 묻어가고 싶은 정치인들한테 당신들의 입장이 이걸 동의하는 거냐를 계속 박제를 시켜놔야 됩니다. 이 항의도 이사가 지난번 또 이 뭐 내란을 동조하느냐 물어봐야 되고 네. 조기 대선 동조하느냐 물어봐야 되고 이번에도 이거 뭐 질문해야 된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네. 왜냐면 안 그러면은 국민의힘. 저희들은 당신들도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보면 지금 최근에 탄핵 사건이 일부 또 기각이 좀 되니까 이게 만약에 탄핵을 주도한 의원하고 정당의 민영사에서 책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럼 탄핵 되면 어쩔 건데? 그렇잖아요. 위원장당이죠. 아니 탄핵이 안 되면 어쩔 거냐고 물어보면 반대로 그럼 탄핵 되면 어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럼 탄핵 인용되면 그거 어쩔 건데? 거기에다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당시에 현직 원내대표잖아요. 이분이 지금 입건되어 있잖아요. 뭘로 입건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역 의원들한테 본청으로 오라. 그리고 또 뭐 당으로 오라. 이렇게 혼란을 줘가지고 계엄 해제를 의결을 반대한 것인데 본인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은 무능함을 탓하면 되는 거지만 이때 당시에 윤석열 측하고 내통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내란 공범이에요. 공범죄죠.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를 받고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추경호도 원내대표로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내란 정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우리 이석기
뭐 통합 진보당입니까? 거기 어땠습니까? 내란을 하려고 했다는 생각만 했다고 해서 잠깐 해가 음모로 음모만 했다고 해도 그 해산됐죠. 정당 해산시켜 버렸어요. 예, 근데 예. 이 정당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한 건데 본인들은 어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내란 폭도당이죠 저기는. 내란 폭도당이다. 윤석열이 실제로 말도 안 되게 석방되고 나서 바로 폭도들 풀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윤석열을 지금 체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란 폭도당입니다 저기. 이게 사실 좀 답답합니다. 헌법상의 이 탄핵 제도라는 거는 실제로 그 사람을 파면 정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죠. 국회가 또 어떤 특정 직위한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견제 수단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민영사 책임을 묻는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탄핵을 얘기할 때는 예. 동시에 같이 지적을 해야 되는 게 거부권이에요.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에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7명이 있었는데 7명이 모두 한 거부권이 21건이에요. 네. 윤석열 혼자서 26건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거부권에 유래가 있는데 미국 정치에서 가져온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법률 제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견제 장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법률 제출권이 있어요. 있지요, 그렇기 정부가.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고 특히나 자기와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이 특검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특별검사 했을 때 특검 했을 때 특검 끝나고 해설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 6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된 어떤 특검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권한도 주면 안 된다고 썼어요. 자기가 썼어요? 네, 그 팀에서 썼어요. 아, 그래요. 네. 기억을 못 하나? 너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네. 거부권 행사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긴 한데 자신과 이해 충돌되는 걸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럼요. 당연한 겁니다. 그 법에 없어도 네. 당연한 헌법 내재적 한계가 취지가 있는 있잖아요. 건데 취지가. 네. 그것을 왜 그래 하는지. 자, 또 좀 짚어봐야 될 게 헌재 선고 승복을 둘러싸고도 정치권 신경전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메시지를 좀 내라. 각 당 대표들 나와가지고 승복 의사 밝히자라고 하는데 윤석열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지들이 자꾸 뭐 헌법이든 법률이든 예.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배고프면 밥 먹는다 같은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라고 네. 너네들 입장 내 이런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서서 제가 물어봤던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밝혀야 된다. 왜냐면 권성동 씨 같은 경우에도 승복을 한다고 대놓고 뭐 이게 당 입장이라고 했으나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만 보더라도 저게 승복하는 인간들의 그런 정치인들의 발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 당 내 정리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 누가 봐도 안 지킬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무슨 의미 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갑재 편집장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보수 논객 아니겠습니까?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제가 추가를 드리면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 예, 우리가 이제 많이 어쨌든 윤석열 혼자 먼저 이거 하면 된다고 했지만 거기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려고 한다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네. 지금 빨리 당장 최상목한테 헌법재판소의 결정 따르라고 먼저 얘기하는 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명백하게 명쾌하게 결정을 내려줬잖아요. 뭐라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라. 안 하면 너 위헌이다. 네. 근데 이거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이 불복하라고 종용했잖아요. 그럼 이것부터 제대로 이거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안 하면서 이것은 또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인의 입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다. 저희 민주당은요. 이미 윤석열 국민의힘한테 서부지법의 영장 판단, 중앙지법의 영장 결정 이런 거에서 다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네. 본인들이 안 받아들여 놓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명백하게 밝혔는데 당연하게 승복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괜히 물어보는 것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불복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인데 본인들부터 빨리 최상목한테 헌법재판소 결정 수용하라고 종용하십시오.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 국민의힘도. 이미지를 계속 예. 쌓아놓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계엄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군인들 불러 모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누구 체포하라고 끄집어내라 이렇게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그것을 결론이 어떻게 되든 승복을 하는 게 본인들이 얘기하고
또 윤석열이 가해자인 윤석열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인은 지금 침묵 중이고요. 윤석열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 보입니다. 아, 네, 오히려 뭐, 이제 그 광장에 나가서 나중에 네. 막 열심히 떠들어댈 텐데 그걸 달고 지금 국힘은 조기 대선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건 아무 기대가 없다. 많은 시민들도 그냥 이런 쓸데없는 거 다 필요 없고 빨리 윤석열 선고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걸 다만. 그렇다고 방치를 하면 네. 그런 이미지가 축적이 돼가지고 정치 저관여층들한테는 결국 이제 양비론으로 물타기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계속 지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적은 계속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했던 게 친명 비명, 네. 국민의힘에도 친명 비명이 있다. 뭐 이재명 아, 대표가 그래요? 아니고 명태균 씨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자, 친명 명태균 게이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라 할 때마다 다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21년 12월 5일 날 네.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한테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니까 땡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땡큐 저를 크게 땡큐 아, 이제 나오네요. 엄청 그러면 커요 또 땡큐도. 네. 명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근데 이것도 좀 뜬금없어요. 갑자기 건강 잘 챙기세요. 원래 좀 보수는 저렇게 대화가 좀 뜬금없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 최소한도 그래도 명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뭐 잘 지냅니다 하고 뭐 건강 잘 챙기세요 해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싸울 줄 알았나 봐요. 나한테 서로 묻지 말고 당신 건강에 챙겨 네. 이런 걸로 들려요. 너 몇 년 네. 후에 나 지금 다 씹어 제낄 거지? 그거 다 예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네. 홍준표 시장은 본인은 명태균 뭐 잘 모른다잖아요. 뭐 까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남상곤 변호사,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이 까잖아요. 그리고 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계속해서 까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대선 가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답답한 것 같아. 뭐 할 때마다 다른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아예 해명 안 하면 몰라도 해명은 또 하긴 하는데 화만 좀 잔뜩 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윤석열을 보면서 죄다 지금 국힘당 정치인들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네.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면은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도 한 네티즌이 명태균 씨와 홍준표 씨가 같은 공간에 있는 사진을 올렸고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막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도 계속 뻔뻔하게 우겼죠. 그 이후로는 명태균 씨의 아내가 계속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저격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증거 사진을 공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 다만 차라리 그 홍준표 씨 입장에서는 솔직히 명태균 게이트 아니라도 대선에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대선 가능성 없습니다. 근데 네. 차라리 그냥 명태균 때문에다라는 식으로라도 그냥 하는 게 마지막 남은 그 본인의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그 책임을 질 때가 왔죠. 책임을 질 때 왔다. 네. 명태균 관련돼서는 홍준표 시장도 있지만 오세훈 시장도 있고. 근데 네. 지금 보면 정치인 중에 연루된 사람은 또 구속된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 대행이 검찰의 명운을 걸고 명태균 이 관련된 게이트 수사해달라 당부를 했는데 명운 겁니까? 아니 명운을 건 자들이 예. 작년 11월 달에 그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의 카톡 280건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107쪽짜리를 완성을 했는데 네. 그거를 은폐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은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요즘 홍준표도 그렇고 뭐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지만 재밌는 3단 논법이 있습니다. 뭐죠? 카톡이 어떤 범죄와 관련된 카톡이 공개가 되잖아요. 나왔죠. 그러면 야 음성이 없다. 아. 야 전후 맥락 봐야 된다. 아하. 근데 음성이 공개되잖아요. 나왔죠.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랍니까? 야 불법은 아니다. 아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 되는 대로 그냥 예. 네. 근데 우리 해명한다.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도 뭐라고 합니까? 야 검찰 못 믿어. 특검하자. 그런 거 본인이 명태균 특검한 명태균이 명태균 특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오죽하면 스스로 특검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잖아요. 네. 검찰을 못 믿겠다. 지금 검찰 수사한 거 보면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검찰을 믿느니 네. 차라리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겠습니다. 저 검찰은
누구? 예, 검찰은 검찰은 둥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로 검찰은 그 정도입니까? 예, 지금 이제 믿을 상황이 아니다. 아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정치적으로 행동해 왔습니까? 이번에도 당장 즉시항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요. 더 이상 검찰엔 기대를 걸 가치가 없다. 예.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선거 개입, 여론 조작,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검토 중인데 네. 요거는 특검법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럼요. 투트랙으로 가면 되니까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통과를 답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내란 국정조사도 보면은 어쨌든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불러가지고 다 갖다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단서로 해서 또 우리 언론이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인터넷 특공대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검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 진실의 갈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정조사가 뭐가 좋냐, 특이가 뭐가 좋냐면 네. 그러면 어떤 범죄가 있으면 이거 거의 대부분이 조직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조직 범죄에서 윗대가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 하지만 모두 다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공직자들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또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여기서 위증하면 큰일 나지. 아하. 앞으로 나 어떻게 되지? 예, 예, 괜히 예. 내가 여기서 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나오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꼭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 요번에 뭐 내란 국조특위 같은 것도 좀 보면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다는 뭐 다 나오진 불출석도 하긴 했지만 국정조사하면서 국회에서 얘기하고 네. 또 재판하러 가고 헌법재판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좀 제한됐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결국에는 국힘 스스로도 아니까 괴멸이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먼저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운명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저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여기서 빠져 있는 이준석 씨 이준석. 예, 잠깐 다른 당으로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은 국힘입니다. 근데 그 이준석 씨도 빨리 자기 대선 그 주자 반열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도 네.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자기가 날아갈 걸 아니까 빨리 이제 대선 주자로 올라가야 네. 그래야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이거 정치 공세다. 메시지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떡밥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준석 의원은 지금 신기한 게 경선 벌써 해버렸어요. 찬반 나이도 지금 아직 되나요? 안 되나? 77%. 네. 근데 그게 지금 대선 하는 거예요. 선거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보다 더 먼저 하네요. 그러니까 왜 그럼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급하게 할까? 예. 빨리 그렇게 올라가야 이런 정쟁화하지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자 이러면서 자꾸 마치 양당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 그 예. 이준석 씨가 빠져나갈 유일한 길인 겁니다. 하지만 못 빠져나간다. 참고로 양양자 씨가 그래서 이준석 DNA 자체가 저렇게 글러먹었다는 식으로 비판했잖아요. 같은 편 아닌가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같은 왜냐면 이제 정당 아닌가요? 실체를 알게 되는 아. 그런 같은 당 사람들도 이제 분노를 하고 이탈하는 거죠. 예. 허은하 대표가 지금 한 달 넘게 토론 요구했는데 도망치고 안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근데 이번에 이준석이 그 훌륭한 그 대선 공약 하나 1호로 발표했습니다. 뭐죠? 윤석열 특별 사면 없다. 아, 예, 정책 공약입니까? 뭐 네. 정치 공약입니까? 뭔지 어쨌든 간에 모르겠지만. 네. 1호 공약 윤석열 특별 사면 없다. 저는 뭐 좀 신기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월 1일부터 그 요건이 되는 걸 알고 3월 1일 아니에요? 4월 예, 3월 31일이 31일. 생일이라. 아, 생일이. 네. 만 네. 40세가 되는데 네. 그때라고 하는데 아직 나이도 안 된 상황이고 네. 윤석열 지 선거도 안 됐는데 저걸 넙죽해버린다. 네. 명태균 때문이다. 급하기 때문이다. 너무 그쵸? 급하다. 예. 빨리 그래서 대선 주자로 올라가야 나는 당했다. 왜냐면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 틈틈이 그러니까요. 예. 이 양당의 정적 죽이기 멈출 때다. 미래로 가야 된다. 이게 좌도우도 아닌 앞으로의 자기의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털고 가려는 거죠. 네. 어디서 그런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태균 특검법과 국정조사 투트랙으로 가게 되면 네. 좀 더 드러날 수 있을까요? 많이 우리 그럼요. 이게 어쨌든 간에 정치권과 언론이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진실이 드러나는 명태균 거거든요. 여거는 네. 디지털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많습니다. 요좀 뉴스토마토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작년 9월 달부터 큰일 했죠. 뉴스 토마토가 뭐 여기서 거의 했지 않습니까? 명태균 네. 특검의 1등 공신 예. 인정.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디지털 증거 목소리 뭐 예. 문자 엄청 많거든요. 요거 예. 볼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덫을 놓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던져가지고 거부만 해봐라. 그럼 또 하나 보여주겠다. 또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기대가 알겠습니다. 계속 뉴스토마토가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변 잘 저는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두, 강성필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